이 동영상은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문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6학년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쓰기를 연습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보시다시피 말하기랑 듣기를 위주로 수업을 하죠. CD를 듣고 그 문장을 따라 말하고, 따라 말하는 거 연습하고 듣기를 연습을 하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중학교 때 치는 4월달? 9월달? 이때 치는 전국 듣기 평가할 때는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고민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뭔지, 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문법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개인적인 게 있긴 하지만 너무 개인적이라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도 내 아들을 키우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개념을 알 수 있다고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법은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을 첫 번째로는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이해를 할 때 우리나라 문법 용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동명사. 중1 때도 배우고 중2 때부터 쭉 배우죠. 동명사랑 말이 있으면 보통 그냥 외우죠. 동사에다가 ing가 붙었니? 이러면서 외우죠. 외우면 문제 풀 때 좀 힘들걸요? 그러면 동명사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동명사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한 이 동명사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었으면, 우선 설명을 듣겠죠. 설명을 듣고 나면 자기만의 것으로 따로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의 용어로 푸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려나? 잘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 동명사라고 하면 동사인데 원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얘가 동사가 하기 싫대. 그래서 동사인데 명사인 척 하는 놈이죠. 그래서 야, 너 동사처럼 생겼잖아. 근데 너 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걸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play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play라고 붙으면 꼭 동명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한 말인가? 난 노는 게 좋아요. I like playing. 나는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노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렇게요. 분명히 play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나올 수 없고, 두 번째 나온 건 지금 명사로 쓰였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하간 동사에서 나왔는데 명사로 쓰이고 있다네요. 그러면 동사 출신인데 명사로 쓰인대. 합치면 동명사가 되죠. 그래서 모든 문법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자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다른 걸로 한자를 푸는 거죠. 한자 풀기라는 말이 어려우면 단어 풀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말은 단어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문법 용어가 있겠죠. 이걸 내 머릿속에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문법 용어를. 그럼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 머릿속에 이 문법 개념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애들한테 나만의 문법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이해를 한 거죠. 개념을 이해를 했다. 1번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2번이 뭐냐? 그 개념을 암기를 해야죠.
명사의 복수 만드는 방법. s를 붙인다, es를 붙인다, 잠 더하기 y는 y를 없애고 is를 붙인다, ss 이렇게 끝날 때는 es를 붙인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외워야죠. 암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풀어야죠. 암기가 없으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암기하기가 싫을 경우가 많죠? 가끔이 아니라 아주 많죠? 그러면 무식한 방법이지만 많이 봐야죠. 내가 눈을 두는 곳, 화장실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누워서 멍 때리는 곳, 그런 데다가 계속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많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보는 게 안 귀찮을까요? 몇 번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안 귀찮을까요? 자꾸 틀리고 또 외울래요? 몇 번 외우고 안 틀릴래요? 본인의 선택이죠 뭐. 그렇지만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푼다고 내가 이해도 하고 개념도 설명할 수 있고 암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절대 100%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틀리는 게 있죠.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수도 실은 완벽하게 모르는 거죠. 내가 공부한 건 완벽하게 알아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어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걸로 다시 한 번 더 이해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암기도 하는 등의 마지막 단계의 복습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법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모든 과목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동명사를 얘기할 때 있죠.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있잖아.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인 줄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약간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좀 갈립니다. 중학교 문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죠. 명사, 이름명자, 막 움직이는 동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부사는 형용사도 꾸미고 부사는 부사도 꾸미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주고 있는 대명사. 이게 문장에서 많이 쓰인 핵심이고, 이거 빼고도 좀 틀리지만 감탄사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도 있죠.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그래서 중학교 문법은 다른 것보다 이 8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때 뭔지 모르죠. 외우죠. 투가 붙었대 동사에 형용사 적은 처럼이죠. 처럼 쓰인대. 형용사가 뭔지 모르는데?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석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요 각각의 사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새로운 반에 들어갔어요. 새 반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의 특성을 알아야지. 아니면 뭐 친구는 그렇다 쳐.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랑 안 지낼래. 뭐 그건 그렇다 쳐.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 담임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의 특성이라거나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런 걸 알면 좋죠. 이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알아야지만 이 다음 단계를 쌓는 거죠. 이건 건물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할 때 아까처럼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설명한 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남한테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걸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사의 특징, 명사는 복수 만든다거나 동사는 3인칭에 s를 붙인다거나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표라거나 형용사에서 부사 만드는 방법이라거나 전치사는 각각의 전치사가 어떻게 쓰인다는 거나, 그리고 동사는 동사의 종류라거나, 동사의 종류까지 외울 필요가 없지만 동사의 과거형이라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 각각의 영역들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가능하죠.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주, 그 다음에 이땐 동사라고 해요. 왜냐면 서술어라고 해야 되는데 서술어가 100%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술어가 쓸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귀차니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야 문장이 구조가 보이거든요. 집을 딱 봤는데 집이 빌라다 아파트다 이게 아니라 저거는 방이 몇 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비교가 좀 안 되려나? 아니면 교실을 딱 보고 여기는 급식실이겠구나, 여기는 과학실이겠구나, 이런 거 물건이 없어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급식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리하는 곳이겠구나, 여기는 보통 교실이겠구나, 여기는 음악실이겠구나. 교실에 뭐가 있는지만 대충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문장을 해석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돼야 여길로 갑니다. 이게 안 되면 여길로도 못 가죠. 주어, 동사, 목적, 보어랑 나머지 부분을 알게 되면 그거는 또 해석할 때 편하고, 그럼 고등부 문법이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약간 틀리긴 하죠. 근데 요 사들을 기본으로 공부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